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일반적인 신하의 입장에서 그게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가족들. 예. 책임감 있는 그 남자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죽었다. 예, 정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예전에 읽었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불이 세 곳의 명산을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네. 가면 아마 불로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 일단 명산. 예, 그래서 산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거기를 갔다 와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산에 갔더니 어떤 신령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어김없이 신령님이 나타났군요. 예, 뭔가 가치 있는 거를 가져와라. 그럼 불로초를 주겠다. 좋은 걸로. 예, 그래서 뭘 가져갔나요? 그 핑계를 대고서 이제 3,000명의 동남 동녀하고 동남 동녀라고 하면 어린 예, 그렇죠. 네. 어린 남자 아이와 이제 네. 어린 동자와 동녀를 데리고. 데리고 이제 떠나요. 그러면서 아. 이제 배도 있고 뭐 근데 규모가 다르다. 진짜 3명도 아니고 3,000명. 예, 그리고 일행이 또 5,000명이 있었대요. 야, 거의 10,000명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배가 60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같이 떠나면서 그 재물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떠나요. 그래서 일단 떠나야지. 예. 떠난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기록이 뭐 어떤 데는 우리나라에 와서 진한을 만들었다. 그 10,000명이 예. 그냥 와서 다른 나라로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예, 그렇죠. 지금의 신라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신라의 먼저 국가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와버렸으면 처자식 어떡하나? 가족들은 어떡하나? 가져왔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렇게 흘러갔다가 제주도에 남아있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의 지명의 이름의 유래가 네. 서불이 돌아가겠다는 포구를 얘기하는 거라 서귀포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서귀포. 예. 그 서가 그럼 같은 서. 예, 서불 할 때 그 서자입니다. 재밌네. 그리고 바위에 서불과차라고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거기가 거의 좀 유력하네요. 그쵸? 아, 그런데요. 또 하나 남아있는 데가 네. 이게 일본 쪽에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아, 일본? 기록이. 예, 그래서 일본에 정착했다고 뭐 하는 기록들도 있어갖고요. 예, 이 스토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상도 쪽으로 흘러서 제주도를 갔다가 아마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나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할 수 없이 정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여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돌아가면은 뭐 죽는데 뭐. 혹시 또 알아요? 찾아갖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못 갔을 수도. 자기가 먹었나? 그래서 그 신라에 살았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갑자기 무슨 드라마 같은 게 생각나네요.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있는.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산 분의 나이가 기록된 거를 보면은요. 257세입니다. 남자분인데요. 257세요? 예, 이건 이분은 실존 인물.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은 돌아가셨을 때 네. 뉴욕타임스에 실리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이분은? 193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몇 살이라고요? 257세입니다. 257세로. 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글쎄요. 이분이 1677년에 태어나셔갖고요.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렸을 때는 산속에서 약초도 캐고 도도 닦고 그러셨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시다가 73대에 청나라 군대에 무술 교사를 하십니다. 네. 전술 고문도 겸하시고요. 300년 정도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걸 보셨겠다. 예, 그러셨겠죠. 네. 그러시다가 이제 1927년에 장군의 초청으로 식사 후에 사진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게 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사진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 사진이세요. 그리고 1827년에 네. 이분이 151세 생일을 축하하는 청제국의 공식 문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아까 1600 몇 년이죠, 그게? 1677년에 태어나셨어요. 1677년. 예. 그 시대가 참 감이 안 오는데요. 철학자 중에서 스피노자가 살았던 그 즈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오래된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피노자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때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300년. 근데 왜 성경 같은 데 보면 몇백 년씩 살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네. 뭐 900년 살으신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동양 쪽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 전설의 책. 예, 황제가 이제 거기 있는 기백에게 묻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은 100년을 넘지 못하냐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책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원리에 의해서 자고 깨고 모든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늘과 땅의 원리에 반하게 술도 먹고 그리고 잠도 자기 마음대로 자고 거쳐도 밖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리라는 게 어떤 거가 순리일까요? 저는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발견한 게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하시는 거요. 예,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유익 있게 보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일정해야 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시는 거 있죠. 그게 몸이 상당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패턴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아, 예. 네, 장수 뭐 오래 좀 살고 싶다. 아니면 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래 사는 걸 떠나서 병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살다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예, 모두의 바람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병 그리고 건강하게 수명을 누리는 거. 병 없이 건강하게 수명을 누리는 방법 중에 몸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또 있죠. 우리나라에 예. 네. 거의 천수를 누리셨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름은 김수한무 씨입니다. 김수한무. 예, 혹시 코미디에 나오는 이름 아니에요? 코미디? 예, 맞아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이름, 김수한무라는 이름이 원래 김수한무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 긴 이름으로 알고 다 있는데. 불러드리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썰렁할 여기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야.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이름입니다. 네. 박 선생님의 매력입니다. 시키면 상대방 눈치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해요. 자, 근데 도리도리 그게 뭐예요? 워리워리요? 워리워리 세부리깡? 제가 알기에 태풍이 태평양 쪽에는 타이푼이고요. 네. 대서양 쪽에 뉴욕 쪽에 오는 거는 허리케인. 허리케인. 그리고 인도양 쪽에 오는 거는 워리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리워리를 붙인 이유가? 세고 이제 굳세게 살아라? 예,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 무드셀라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900 몇 년을 사신 분. 아, 장수한 인물. 예. 네. 그리고 세브리깡? 제가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 이름이 너무 재밌다, 그쵸? 삼천갑자 동방삭. 동방삭은요, 한 무제 때 실존 인물이래요. 그리고 몇 살을 살았죠? 환갑을 겨우 넘기고 죽었는데 그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되살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네요. 그렇죠. 되살게 됐다고. 그럼 삼천갑자면 몇 살이죠? 삼천갑자요. 아, 삼천갑자는 60갑자의 3000배라고 합니다. 60년 곱하기 3000. 18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오래 살라고 하면 살고 싶어요? 삼천갑자. 도깨비가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아, 그 드라마 도깨비. 예. 네. 그 도깨비가 이 정도 사나요? 드라마상으로는 이제 900년을 살아서 기다렸고, 네. 불로장생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주로 도교 수행이나 아니면 도교 수행과 더불어 환약을 복용을 하는 방법으로 환약. 예, 이제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서양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성경. 예. 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도 오래 살지 않아요? 모세.
노아의 방주에 노아도 오래 살았다고 나오고, 예, 그렇죠. 네, 예, 다들 오래 사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왜 이분들 오래 살았을까 궁금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화식을 많이 하면서 인류가 명이 짧아졌다. 화식이 뭐죠? 불에 굽는 음식을 만드는. 예전에는 대부분이 생식이었잖아요. 근데 화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명이 짧아졌다. 뭐 이런 견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고기도 다 네. 생식으로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생것. 예, 지금도 가끔 보면 TV에 나오시는 생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왜 있죠. 육회도 먹잖아요. 육회 맛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육회 정도가 아니고요. 네. 뜯어 먹는 거. 막 짐승처럼.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랑 같이 고기를 시켜서 다른 분들은 다 구워 드시는데 혼자. 그거를 옆에서 혼자서 다 뜯어 어.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균 이런 것도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세균보다는 이제 기생충 문제가 좀 있을 텐데요. 네. 요새는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네. 돼지고기도 덜 익혀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도 하죠, 요새는.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성경과 더불어 수혈로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실제로 17세기 독일에서는 안드레이스 리바비우스라는 분이요. 젊은 사람의 동맥하고 나이 드신 분의 동맥을 튜브로 연결을 해갖고요. 네. 이제 회춘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혈액형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혈액형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굉장한 유행이었나 봐요. 네. 교황이 나서서 수혈 금지령을 내립니다. 교황이 알 정도면 어디 숨어서 조용조용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대규모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어떻게 젊어진다는 거를 알았을까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뱀파이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예전에 물론 뭐 뱀파이어는 아닌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부인이 젊은 여자의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래서 뭐 납치를 해가지고 뭐 잔인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피를 계속 이렇게 공급받은 그런 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마녀다 저 여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처형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여자를 발견할 당시에 나이가 꽤 고령이었대요. 근데 아주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일종의 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옛날 고대에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고 있다가 이거를 좀 드러내놓고 해본 게 아닌가. 예, 그 후에 2014년이죠. 최근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와이스 코레이라는 교수 연구팀에서요. 병체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젊은 쥐하고 늙은 쥐의 혈관을 하나로 연결을 했더니 늙은 쥐의 뇌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그 젊은 쥐는 어떻게 됐죠? 자연의학자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청이 아니구나.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늙은 쥐는 뇌가 되살아났는데 젊은 쥐는 갑자기 늙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요즘 왜 뭐 치매라던가 노화에 의해서 생겨지는 병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연구들은 뭐 많이들 하겠죠. 뭐 한의학적인 입장으로 그 혈이라는 그 자체가 몸에 상당한 그 액기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제대로 정제된 피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 한 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혈액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땀이 한 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한 섬이 어느 정도 우리가 요즘 다 돼, 말, 섬 이런 걸 쓰나요? 이 한 호비 말이죠. 한 손 요렇게 한 줌 가득한 정도 양이고요. 10호비 한 돼. 예. 그리고 10되가 한 말. 10말이 한 섬이겠죠? 안 쓰다 보니까 기억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보통 두 가마 있죠. 쌀 한 가마, 두 가마 그러잖아요. 쌀 두 가마가 한 섬이래요. 굉장한 양이군요. 네. 그리고 한 가마가 무게로 따지면 80kg. 몸 전체에 있는 걸 땀으로 바꾼 다음에 그게 이제 피 한 방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180리터 정도의 부피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마어마한 부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정도로 이 피 한 방울을 만들기가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요. 네. 성게를 보면 성게. 예. 그 성게 예. 알. 먹는 성게요. 맞죠? 예. 성게 알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요새 연구를 보면은요. 네. 성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척추나 가시에 부상을 입어도 쉽게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참 기특하네. 바로 재생이 되고. 예, 그리고 해파리 중에서요. 네. 투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라는 해파리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 되게 어렵다. 투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 누트리쿨라. 예. 이 해파리는 죽을 때가 되면 번데기로 바뀐대요. 폴립 형태로. 그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보통 번데기 형태에서 이게 생화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번데기 형태로. 예, 됐다가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어린 개체로 바뀐답니다. 오, 불로장생인데.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불로장생의 해파리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연구를 하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늙었다가 죽을 때 어린 개체처럼 돌아갔다가 원천적인 개체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린 개체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 기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망각수를 먹겠느냐 선택 하나 보죠. 뭐. 진짜 신기하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랍스터 있잖아요. 랍스터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오래 산대요. 자, 이 고급 식재료로 유명하잖아요, 랍스터는. 그래서 랍스터 하면은 항상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군침이 고이는데 대표적인 장수동물입니다. 랍스터는 수명에 관여하는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텔로미어가 염색체의 말단 부분이랍니다. 자, 이 텔로미어가 파괴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랍스터가 텔로미어의 파괴를 막는 효소를 항시 활성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쉽게 노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랍스터는 장수동물이 아니고 영생하는 동물이다. 이게 바로 생물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랍니다. 그럼 아무도 죽는 거를 못 봤나요? 잡기 전에는? 근데 뭐 꾸준히 이제 영생 전에 운명이 사람들에게 먹혀야만 하는 그런 운명. 자, 그리고 이 랍스터의 특징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증가되고요. 껍데기가 더 단단해지고 생식 능력이 더 왕성해진대요. 그럼 영생하는 이 동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려나? 아마 한방에서는 네. 그런 관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런 갑각류가 몸에 도움이 되는 체질은? 태양인들이 아무래도 네. 여러 해산물이 이제 도움이 되는 체질. 굳이 꼽으라면 태양인. 소양인들은 어때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뼈에 도움이 될 테니까 네.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는 예, 양인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 껍질 자체를 척추로 보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옷으로 거기가- 싸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딱딱해지니까 아마 뼈의 공급이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산물들은 주로 초록색 색깔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조개류나 갑각류를 보면 다 껍데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닭이 몇 년을 사는지 아세요? 닭이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당.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We met on a rainy evening in the summertime. I don't think I need to tell you more.